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일부러 져주었다. DSR 규제 한번 봅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부동산 잡겠다던 정부가 한 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세는 그대로 두고 거래세는 중과를 했죠. 폭등 유도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인별과세죠. 인별과세. 반면에 그 재산세는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그래서 종부세 자체가 일단은 야로가 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임사 혜택을 주죠. 종부세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실상 종부세는 종이 호랑이였죠. 자, 그리고 취득록세하고 양도세는 중과를 했죠. 그러니까 매물이 잠겨버리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폭등이 유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그 운영을 했는데 강력한 종부세는 사실상 한 1년 정도만 부과가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여야 뭐 다 같이 완화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급쇼가 있습니다. 공급쇼. 실질적인 공급은 2021년에 그 초에 그 변창흠 장관부터 공급 확대가, 진정한 공급 확대가 시작되었는데, 자, 그것도 제동이 좀 걸리죠. 변창흠 씨가 큰 잘못 없었는데, 자, 또 다 싫어했죠. 여야가 또 변창흠 씨 다 싫어했습니다. 낙마했죠. 낙마. 좋은 사람인데 낙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스럽게 오세훈 씨가 시장이 되면서 재개발 중심으로 좀 선회를 좀 하죠. 진정한 공급 확대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이죠. 재건축하면은 주택 가격만 오르죠. 재개발은 세대가 늘어납니다. 재개발은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부동산 잡으려면은 재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재개발 지역이 훨씬 더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재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공급은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쉬운 것이 국가는 용적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핵심 지역에 임대주택이라면 용적률 다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 2000%, 3000% 이렇게 풀어버리면 게임이 끝나는데, 자, 사람들 좀 싫어하겠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못하는 것인데, 자, 진짜 부동산 잡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핵심 지역, 자,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땅이 좀 좁아도 되기 때문에 용산만 건드리면, 용산 그 미군 부대 부지만 건드리면 이거 한 방에 다 끝나버립니다. 모든 게. 자, 안 하죠. 그리고 3번 DSR 규제와 대출. DSR 규제와 대출은 자, 지금 오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자,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대출 관련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LTV는 Loan to Value, 자, 가치 대비 대출 해서 만약에 80%다 그러면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8억까지 대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고, 그리고 DTI, DS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요것은 밑에 그 공식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요 DTI, DSR은 차주, 그러니까 대출한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상환 능력을. 자, DTI는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나누기 연간 소득 하면 되는 것이고, DSR은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연간 소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DSR이 더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DTI 쏙 들어갔죠. DTI는 쏙 들어가고 DSR만 주로 보일 겁니다. DSR이 강력한 규제라서 그렇죠. 자, 그런데 보면은 DSR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간 소득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빌리는 사람을 어떤 보호해주는 개념입니다. DSR이 80% 했다가 40%가 되면 그만큼
대출 받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나중에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DSR은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높을수록 안 좋다 보시면 됩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DSR이 높으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만큼 대출 받는 사람이 불리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지금 한번 구해보면은 연소득 1억이다. 그리고 대출은 5억을 받고 대출 기간은 240개월 20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4%. 자 파란색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두고 만기 일시 상환으로 DSR을 계산해보면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은 맥스 최대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240개월 자 20년 설정을 해 두었지만 안 되는 거죠. 10년까지밖에 안 되니까 자 10년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원금 상환은 5억 나누기 10년 해서 5천만 원 이렇게 잡히고 연 이자 상환액은 4%니까 5억 곱하기 4% 2천만 원 이렇게 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총 원리금 상환액은 7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DSR이 70%가 나옵니다. 자 최고로 DSR이 높게 나오는 것이 만기 일시 그 상환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이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나은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 방식. 자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원금 균등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원금이 균등하게 갚아지는 것이니까 나중 되면은 이자도 줄어들겠죠. 그러나 DSR 산정할 때는 이 방식이 아주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44.54%가 나옵니다. 자, DSR 제일 적게 나오게 하려면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 됩니다. 요것은 결국에는 그 이자 부담이 결국에는 큰데 지금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이자 부담이 사실상 큰데 DSR 산정할 때는 이게 제일 유리합니다.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을 하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36.36% 나옵니다. 36.36%.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은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 이제 대출 기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240개월 20년에서 120개월 10년으로 고치면 당연히 10년 만에 그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다 전부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DSR 60%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출 기간을 360개월 3년으로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그 대출 갚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DSR이 28%가 나옵니다. 자 요것조차도 좀 야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10년 정도가 적합한 것 같은데 20년 30년 대출 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낮아지는 거죠. DSR이 낮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3번 현재 DSR 규제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DSR 규제는 기준이 1억을 넘으면 은행은 40%가 기준이고 보험사 50%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 DSR이 40%가 넘어가면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대신에 그 청년층은 미래소득 감안해서 조금 계산 결과가 낮게 나오도록 공식을 바꿔주는데 자 어떻게 보면 착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청년층 착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요거 적용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요것은 적용 대상이고 비적용 대상은 중도금 대출. 자 토건족들 분양 완판해야 되니까 중도금 대출은 안 막았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세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자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 놓아서 그 돈으로 레버리지 밑받침을 좀 해줘라.
저는 그렇게밖에 또 안 보입니다. 자, 바젤 3라고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룰이 있는데, 자, 국가에서 정부에서 아마 더 풀어주고 싶었지만 바젤 3 때문에 아마 요 정도 수준으로만 풀어줬을 겁니다. 원래는 더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자, 기준 1억 넘으면 은행 40%. 자, 지금 현재 DSR 규제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화됐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젤 3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만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면 아마 풀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많이 풀었을 건데 바젤 3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이렇게 빡빡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 웃긴 게, 자, 대출 기간이 20년, 30년, 자, 20년 보겠습니다. 20년. 자, 대출 기간 20년만 보더라도, 자, 빚 갚는데, 소득의 40%를 써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20년간, 10년도 긴데, 무려 20년간, 소득의 40%를 20년 동안 갚아라.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내수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 죽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번 것의 40%를 대출 갚는데 쓰는데 어떻게 소비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자, 참 웃기는 겁니다. 자, 최소한 자, 길게 그 기간을 잡더라도 10년이 맥스가 되어야 되는데 20년, 30년 이렇게 해주면은 돈 빌릴 사람 인생이 참으로 안타깝죠. 자, 인생 한번 태어나서 좀 즐겨야 되는데 20년,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빚만 갚아라. 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자, 그런데 더 잔인한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DSR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옛날 뉴스인데 DSR 규제 기준 70%, 70%인데 은행 대출 더 어려워진다. 자, 가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금융당국은 DSR 기준도 설정했다. 오는 2021년까지 은행별 DSR 평균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은 80%, 특수은행은 8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자, 이 이야기는 2018년 10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보면은 지난 6월 평균 DSR은 시중은행이 52%, 자, 평균이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 수준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시중은행들이 DSR을 3년 안에 현재보다 3분의 1가량 낮추라는 뜻이다. 가관이죠, 가관. 이때 수치들 보면은 가관입니다. 약탈이죠, 약탈. 이것은 약탈입니다. 자, 4번. 과거 DSR 규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때 평균 DSR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평균 DSR 40%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자, 세 사람이 있다고 치면, 자, 첫 번째로, 자, 돈 빌릴 사람이 세 사람인데, 은행에 연봉 10억짜리가 연봉 10억 받는 사람이 5억 대출을 받습니다. 자, 1년 안에 갚을 수가 있죠. DSR 4% 나옵니다. 4%. 연봉 1억이 5억 대출을 받습니다. DSR 36% 나옵니다. 36%. 자, 마지막으로 연봉 1천이 5억 대출을 받습니다. DSR 364%입니다. 364%. 자, 그런데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은 10%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평균 DSR입니다. 연봉 1천짜리 지금 버는 돈에 3.6배를 20년간 갚아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의미는, 자, 네가 산 집은 20년 안에 아마 한 번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경매에 나갈 수밖에 없다. 자, 요런 의미입니다. 주택으로 선물, 옵션, 이런 위험한 정도의 그 위험성 높은 거래를 해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죠. DSR 364%.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가난한 놈이 영끌해서 부자 물건을 받아서 수익 실현을 시켜줘라. 자,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2020년, 2021년 가난한 사람들, 자, 20대, 30대 부자 물량들 많이 받아줬죠. 자, 이 사람들은 DSR 364%, 자, 이 정도 수준이라면 결국에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서 다 바보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제가 소설 좀 써보면 오더 받은 가난한 놈은 부채 90%까지 구제해준다. 자, DSR, 평균 DSR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이상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런 소설도 가능한 거죠. 오더 받은 가난한 놈은 부채 90%까지 구제해준다. 이상한 생각이, 이상한 의심이 사실 듭니다. 평균 DSR 너무 이상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 5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성하는 정부, 지금 주임사, 공급쇼, 평균 DSR, 잘 하고 있던 병창흠 장관을 낙마시킨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지금 상황상 당연히 폭락인데 다시 우상향 후 특정 사람들 엑시트하고 나서 더 큰 상상도 못할 더 큰 폭락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봐야지 이런 그 정책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원칙을 놓고 부동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아파트 같은 그 수익형 부동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임대 수익률만 보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파트인데 거기서 지금 DSR 364% 뭐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집은 20년 안에 경매에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소액으로, 자, 물론 보증금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옵션 거래, 자, 제일 안전한 게 어떻게 보면 옵션 거래입니다. 옵션 한 100만 원 정도 사면은 매수만 해야 됩니다. 매도하면은 그 무한대 책임이 생기는 거고,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매수만 하면은 책임이 한정적입니다. 내가 100만 원치 샀다. 자, 최악의 경우 100만 원 날리는 겁니다. 차라리 DSR 364%짜리 자, 요런 주택을 구매해서 결국에는 경매에 나갈 운명의 그 집을 구매하느니 차라리 옵션 매수를 하십시오.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수를 하면은 물론 확률은 작지만 자, 대박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DSR 364%, DSR 364%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은 거의 99%입니다. 자, 어떻게 20년간 번 것에 3.6배를 갚겠습니까? 결국에는 경매입니다. 경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일부러 져주었다. 너무 많은 흔적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믿지 마시고 정부를 믿지 마시고 나를 믿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를 꼭 평가하고 부동산 매수를 해야 된다. DSR 이런 거 규제 다 무시하시고 내 수준에 맞는 그런 부동산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